네, 자, 이번 시간 실무 시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4번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험도 사상 최대 어려웠었는데 화면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입력을 2번 해야 돼요. 프로그램 설치할 때 수험 번호 그전에는 자동으로 떴는데 1, 2, 그 다음에 1, 6개 요거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 치고 설치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문제 유형 선택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도 4자리로 바뀌었습니다. 1225번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문제인데, 자, 주식회사 남매 상사, 제조, 도소매 및 무영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 기간 13기 2018년입니다. 자, 요거 좀 문제를 좀 확대해서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2월 25일 당사는 보통주 액면가액 주당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하고 주식대금은 보통예금. 자, 계정과목 나왔고요. 납입받았다. 신주 발행 당시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300만 원이 있고 신주 발행 수수료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죠.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통주 발행한 거 자본의 증가죠. 그리고 액면가액으로 장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는 건 뭐 다 아시겠죠. 그러면 5,000원 곱하기 만주. 그러면 자본금은 자 5억 5천만 원? 예. 5천만 원이 일단 증가합니다. 근데 돈은 얼마 받았냐?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할인 발행했습니다. 4,500원씩에. 그러면 돈 들어온 게 4,5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4,500만 원.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50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신주 발행 당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어요. 300만 원. 요거 빼고 나머지 서로가 퉁칩니다. 주식 같은 경우.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 항목이 있던 거 차변으로 와서 발행 초과금을 없애줍니다. 3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 같은데, 근데 신주 발행 수수료가 현금으로 지급한 게 있어요. 요것까지 포함해서 할인 발행한 걸로 다 퉁쳐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150만 원. 그러면 합계 금액이 5,150만 원이죠. 그러면 4,500, 300, 4,800 빼면 나머지 금액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나머지 금액 350만 원. 그러니까 자, 원래 처음에는 500만 원 할인 발행 차금이 단순 계산해서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초과금 잔액이 있어요. 그 300만 원 빼고 대신에 주식 발행 수수료 요 150만 원이 더해지니까 그래서 350만 원이 최종 금액이 된 겁니다. 자, 초과금 있으면 빼고 발행 비용 있으면 더하고 이런 식으로 자, 주식 발행할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걸 입력을 하면 차변에 보통예금 요거 4,500만 원이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300만 원 없애주고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350만 원. 자, 대변에는 자본금 5천에 현금 신주 발행 수수료 150만 원 나간 거 대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3월 5일 당사는 전기에 원재료를 수입할 때 계상한 캐롤 지니어 거래처죠. 외화 외상 매입금 50만 불을 전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외화 외상 매입금 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전기말 적용 환율은 1불에 1,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
자, 외상매입금 계정 과목으로 반영할 것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 갚았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는 얼마 있냐? 외상매입금. 장부상 금액은 50만 불 곱하기 1불 가격이 1,100원이었었습니다. 그러면 5,500만 원 맞죠? 예. 5억 5천만 원이네요. 50만 불이니까 5억 5천만 원. 자, 거래처 적어야죠. 캐롤 지니어. 자, 문제는 상환시 적용 환율이 문제가 되죠. 1,000원입니다. 떨어졌어요, 환율이 100원.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50만 불 곱하기 1,000원입니다. 그러면 5억 지급했다는 소리죠. 자, 500만 원 싸게 갚았다는 소리죠. 환율이 떨어지면 돈을 빌렸을 때는 오히려 이익이죠. 그래서 요거는 계정 과목을 외환 차익 5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캐롤 지니어 거래처 입력해 주고요. 5억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5억 그 다음에 외환 차익 500만 원. 자, 500만 원이 5천만 원이죠 이거. 네, 5천만 원. 5억 5천이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요건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생각이 조금 필요한 문제입니다. 뭐에 힌트를 준 문제냐면 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때 우리가 공채 같은 거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매입할 때 공정가치, 시가를 말하는 거죠. 시가가 20만 원어치 공채를 매입하는데 공채 매입액이 25만 원이에요. 이 차이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는 그 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현금 지급액이 발생했는데 공채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것. 근데 그 단기 매매 증권에 적을 수 있는 건 시가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만. 자, 그 다음에 취득세가 들어갔어요. 매입제 비용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자산에다 포함해야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 그래서 요 100만 원에다가 요 시가와의 차액 5만 원을 더해서 105만 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2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것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20만 원. 자, 현금 지급 이렇게 돼 있죠. 현금 두 개 합쳐서 125만 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20만 원. 대변에는 현금 12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고 요 시가 공정가치와 매입액과의 차액 중에서 장부에는 시가로만 기록한다는 거. 그래서 매입액 중에 차이 금액은 그 차량 운반구에 더해야 된다는 원칙. 요거 잘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예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6월 24일 제조부서 사원 홍사부의 6월 급여 200만 원에 대하여 그러면 일단 급여 먼저 입력합시다. 급여 200만 원. 자,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고요. 근로자 부담분은 빼서 예수금으로 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10만 원, 건강보험료 8만 원, 장기 요양보험료 만 원, 고용보험료 13,000원 다 더해야 됩니다. 여기다 근로소득세가 있어요. 9만 원 및 지방소득세 9,000원을 차감한 나머지가 169만 8천원. 이거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면 차감한 금액 합계 예수금에서
자, 얼마죠? 302,000원. 자, 나머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나머지 금액이 169만 8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급여 503번 200만원. 제조부서입니다. 제조부서니까 500번대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대변의 보통예금 169만 8천원, 예수금 30만 2천원.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6월 30일 당사는 현재 현명은행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 중이다. 공장 생산직 직원들에 대한 이번 달 퇴직연금 불입액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일단 적어놓고 금액 50만 원. 확정기여형이라 그랬습니다. 회사의 손을 떠나버린 겁니다. 자, 직원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신탁이라든가 금융기관에 뭐 보험회사에 맡겨놓고 확정기여형은 직원들이 알아서 뭐 수익 실적이 좋으면 더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볼 수도 있고,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확정기여형이니까 회사에서는 그 투자신탁이나 그 회사에 줘버린 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이니까 제 50만 원. 만약에 확정급여형이다 하면 여기 차변에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기여형이다, 급여형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500번대 퇴직급여 508번 5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근데 1번부터 이렇게 아주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의 제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 때문에. 일단 문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부적으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인데 3월 31일 만나 식당에서 공장 생산라인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제공받고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매입 유형에 해당되죠.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습니다.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 자,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넣는데요. 근데 지금 예정 신고 기간에 예정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정 신고가 언제예요? 예정 신고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거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죠. 확정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의 매출액 또는 매입액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날짜가 3월 31일이에요. 3월 31일 거를 예정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4월 달로 넘겨가지고 확정 신고에 하겠다 그랬고, 또 하나 누락했다 그러는데 3월 31일이니까 누락은 아니에요. 그 문제에 어폐가 좀 있습니다. 이게 답은 이상이 없어요. 답은. 근데 출제위원들이 막 복잡하고 어렵게 막 그렇게만 출제하다가 날짜를 4월 1일로 하든가 그렇게 했다면 제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뭐 입 아프게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뭐 4월 1일이든 뭐든 뭐 앞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예정 신고에 누락된 거를 그다음 받았어요. 종이세금 계산서든 전자세금 계산서든 요거를 입력을 하되 확정 신고에 누락된 걸 확정 신고에 한다는 붕괴를 해줘야 되는데,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자 우선 금액은 지금 안 보이죠. 세금 계산서 보니까 이렇게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자 거래처는 만나식당이고요. 공급자 세금 계산서 전자자가 없습니다. 금액은 한 달치 아마 먹은 거를 한꺼번에 이제 정산해 주는 것 같아요.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입니다. 돈은 10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요. 나머지 120만 원은 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급금으로 하라고 문제상에 나와 있습니다.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메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형은 세금 부가세 관련되어 있고 특이사항 없이 매입 유형입니다. 매입 유형 중에 부가세가 다 들어간 거니까 과세 매입이 되겠죠. 과세 매입이 51번이죠. 네, 51번 과세 매입하고요. 자, 식대입니다. 품목은 식대고 공급가액은 아까 200만 원이었죠. 부가세 20만 원이었고 거래처는 여기 만나 식당입니다. 전자생계사 아닙니다. 붕괴는 혼합이고요. 자, 이거 붕괴를 하면 우선 직원들이 야근 식사 제공이니까 생산 라인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로 적어야 되겠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리고 생산 라인이니까 500번대 적어야 됩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고요. 세금도 좋습니다. 부가세도.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자,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 줬죠. 아까 현금 100만 원. 그다음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미지급금. 그러면 얼마예요? 120만 원. 자, 붕괴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예정신고 누락한 걸 확정신고에 반영하는 거. 자,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요 항목은 요 정도, 요거는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겠죠. 51번 과세, 식대, 200만 원, 20만 원, 만나식당. 이거 검색하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전자는 없고 혼합.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붕괴는 하지 말고, 자, 입력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면 F11번이 있습니다. F11번에 간편집계에서 요 옆에 이렇게 세모난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면 밑에 쫙 나타나요. 그 중에서 예정신고라고 하는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게 메뉴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거를 선택하세요. 캡처 받으려니까 캡처 버튼 누르면 이게 자꾸 사라져 버려가지고, 자, 예정신고 누락분, 자, 이렇게 확정신고 이런 메뉴에서 확정신고 개시연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 4월까지만 입력하면 요 날짜는 4월 입력해서 엔터 치면 자동적으로 4월 1일 생기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4월까지만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정신고 누락한 거 4월 달에 반영을 하겠다. 물론 나중에 뭐 가산세는 있겠죠. 누락했던 거 지금이야 비로소 입력하는 거니까 확정신고라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매입세액이니까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부가세 환급 받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저렇게 설정을 했을 때 뭐가 생기느냐. 여기 보면 아까는 매입만 있었는데 이렇게 매입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정하고 나면 이렇게 누락분이라는 누락이란 글자가 옆에 뜹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를 확정신고에 반영하겠다 해서 처리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아까 입력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비로소 붕괴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생산지 거니까 200만 원에 부가세 대급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 줬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고 돼 있었죠. 120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 시험 볼 때는 입력할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입세액 자리에 예정신고 누락분에 이런 식으로 200만 원에 2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아마 이 흐름을 보기 위해서 실무에 가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뒤늦게 전표 입력할 때. 자,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우리가 시험 볼 때는 근데 여기서 다 따로따로 입력하고 있죠. 그건 시험이니까 그런 거고.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안 나왔던 문제 그냥 1번부터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진짜 이번 77회 수험생들 제가 참 심심한 유료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7월 9일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퍼플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자 수출업체인 구매 확인서 그 다음 또 이렇게 보니까 영세율 전자생명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세죠? 제품을 판매하고 니까 영세 매출 되겠습니다. 매출 유형 중에서 영세. 그래서 12번 영세 매출이 되고요. 자, 판매하고 200개 개당 7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400만 원. 1,400만 원. 공급가액 1,400만 원입니다. 발행하였으며 대금 중 50%는 레드가 발행한 약소금을 배서 양수하고 거래처가 달라요. 퍼플 상사 어음은 레드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처 변경해야 되는 함정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 50%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영세니까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퍼플.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분계는 혼합 적고요. 자,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매출 금액은 1,400만 원. 자, 50%는 약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을 넣음 700만 원. 근데 거래처 바꿔야 된다 그랬죠. 주식회사 레드. 자, 나머지는 50%는 다음 달 말일까지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7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1,400만 원. 자, 받을 넣음 700만 원인데 거래처 레드. 아, 그리고 여기 문제에 보면 수량 단가 나왔길래 저는 수량 단가로 입력을 했습니다. 200개 7만 원 했더니 1,400만 원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 요거 생략하고 그냥 1,400만 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부가세는 없고요. 영세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영세율 구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내국신용장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3번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와 구매 확인서가 나왔죠, 문제. 예. 자, 요거 3번을 반드시 선택해 주고요. 대변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 또 700만 원 있고. 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어, 7월 15일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그러면 나타나는 게 있죠. 불공, 예. 주식회사 신진으로부터 선물 세트를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매입하고 매입 비용 중에 불공 매입. 부가세는 줬지만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의 일부인 30만 원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였고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 매입 비용 중에 불공 매입입니다. 자, 몇 번이죠? 54번. 불공 매입. 자, 매입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가세 10만 원이고요. 요 10만 원은 물론 공제받지 못하는 거고 거래처는 신진 그 다음에 전자여 분계 혼합. 자, 우선
선물 세트 매입한 거에 대해서 직원 이거 거래처에 준 거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접대비고 영업부서에 대한 거니까 판입니다. 800번대. 자, 110만 원을 같이 적어야죠. 왜? 부가세 대급금을 못 적어요. 적어버리는 순간에 불공이 안 되죠. 자, 접대비 110만 원. 자, 3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얼마요? 80만 원. 그래서 입력을 하면 불공 선물 세트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그다음 거래처 신진 예, 입력하고요. 자, 불공 사유 반드시 입력해야죠. 접대비. 그래서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입니다. 영업부서에 대한 거죠. 영업부서 매출거래처니까 11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 30, 그다음에 미지급금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주고 불공사유 입력하는 거 요거 빼먹지 않도록만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7월 30일 보통예금 계좌에 55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한 바 여기에 살짝 또 함정을 파놨더라고요. 돈 금액은 비사업자인 김미라에게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자, 우선 분계 유형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분계 유형 중에서 지금 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니까 판매 유형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했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 했어요. 아무것도 준 거 없습니다. 증빙서류. 그럼 뭐예요 이거? 건별이죠. 건별. 매출 유형 중에서 건별. 보통은 신고 안 하고 부가세 신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양심적으로 원칙대로 한다면 건별 매출이 되는 겁니다. 몇 번이죠? 14번. 건별 매출입니다. 자, 공급가액 부가세 세금을 다 받은 것 같아요. 부가세 별도 이런 말 전혀 없죠.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온 것만. 그러면 이게 55만 원이 공급 대가예요, 이거. 부가세 포함 금액이란 소리죠. 그래서 살짝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공급가액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가세 없이 팔 수는 없잖아요. 면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영세도 아니니까. 자, 거래처는 개인 누구예요? 김미라. 김미라 검색하면 나타날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전자 없고요. 분계는 자, 혼합이 되겠죠. 제품을 판매한 거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얼마에 5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받았죠. 5만 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5만 원. 자, 보통예금 통장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5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별 제품 50만 원. 아이고, 안 보이죠? 글씨가 이러면. 그 다음에 김미라 검색하면 나타날 겁니다. 지금 이름이 안 나타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예, 거기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면 됩니다. 분계 혼합이고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 55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50만 원에 부가세 예수금 5만 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8월 17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 그러면 비품하면 되겠죠. 석대 대당 300만 원이니까 대당 300만 원 엄청 비싸네요. 900만 원을 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러면 900만 원 90만 원 되겠죠.
주식회사 전자, 거래처 전자에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자, 그럼 매입 유형이고 매입 유형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현과 매입이죠. 거래 유형 61번입니다. 61번. 발행받았다.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랬으니까 차변에 비품 처리하면 되죠. 생매산서 받은 거 없고요. 분계 혼합 또는 거기 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지 보면 현금으로 해도 되고 혼합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변에 비품 900만 원. 자, 부가세도 줬죠. 지급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90만 원. 그리고 전부 다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대변에 현금 99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현과 컴퓨터 900에 90, 그 다음 혼합. 자, 차변에 비품 9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90, 대변에 현금 99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매입매수 전표도 끝났고요. 결산자료 입력 가서 4번 먼저 하겠습니다. 3번과 5번은 다음 시간에 나눠서 좀 하겠고요. 다음 결산자료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 임대료 120만 원을 미리 받고 그러면 나누기 6 하면 한 달에 2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다. 월 미리 받고 수령일에 전액 임대료로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이미 장부에 기록했다는 소리예요. 월날 계산으로 하며 회계처리 시 음수를 입력하지 말 것.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았을 때 차변에 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근데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인데 11월, 12월 올해분 임대료 표시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년께 문제죠. 결산일이니까 12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요 4개월치 임대료는 원래 장부에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요거 임대료 수익이 발생 취소시켜 줘야 됩니다. 4개월치니까 월 20만 원 곱하기 4 그러면 80만 원. 요거를 임대료 여기에서 빼서 취소. 그럼 차변에 임대료 8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해야 돼요? 먼저 받은 거죠. 선수 수익. 요 수익은 임대료를 말하는 거고요. 80만 원. 자, 요걸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904번 임대료 80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8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환 차익의 외화 환산이죠. 이거는 결산 시 하는 거니까 외화 환산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기말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 차입금 800만 원은 시티은행에서 차입한 만불 2018년 10월 1일로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00원이다. 그러면 이게 800만 원 나누기 돈 빌릴 때 만불이에요. 그러면 만불 나누기 하면 요 돈 빌릴 때 2018년 10월 1일 요 때는 환율이 그럼 얼마라는 소리예요. 나누기 하면 800만 원 나누기 만 하니까 1불에 800원이었다는 소리예요. 800원인데 결산 현재 환율은 1,100원. 3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곱하기 만불 하면 얼마예요? 1,100만 원.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100만 원입니다. 늘어났어요. 차입금 갚아야 될 게.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긴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결산 시 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외화 차입금 부채도 늘어나죠. 자, 외화 차입금 계정 과목을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
300만 원 갚아야 될 빚이 불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손실이라 그랬죠. 300만 원. 예, 차이 금액. 외화 환산 손실. 자, 그리고 장기 차입금이니까 거래처 어디예요? 시티은행. 예, 거래처까지 해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300만 원.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시티은행 3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거. 기말 재고 자산을 조사한 결과 원재료 90만 원이 부족해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인가 했더니 이는 당사 공장의 기계 장치를 수리하는 부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할 것. 그러면 수선비로 처리해야 된다 소리죠. 그리고 공장에 사용한 거니까 자, 수선비. 자, 얼마예요? 90만 원. 그리고 수선비도 판매비가 있고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자, 공장에 사용했으니까 제 500번 떼고요. 그리고 금액은 90만 원. 그러면 원재료를 사용해 버렸어요. 원재료란 자산이 장부상에 감소한 걸로 적고, 원래 원재료는 제품 제조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건데, 자, 제품 제조를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썼으면 요거에 대해서 적요란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적요란에 가면 8번, 적요 8번 가서 타계정으로 대책. 자, 이게 공장에 쓴 거니까 제조원가 반영분. 하여튼 8번만 선택하면 요 뒤에 거는 알아서 다 나오니까요. 만약에 원재료가 아닌 제품인 경우에는 뭐 상품 이런 경우에는 적요 8번 하면 타계정으로 대책, 손익계산서 반영분 이렇게 뜹니다. 알아서 그거는 다 만들어지니까 적요 8번만 선택한다는 거 이것만 빼먹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520번 수선비 90만 원, 대변에 원재료 90만 원인데 8번 선택해 주면 타계정으로 대책 원가 명세서 반영분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함정을 파놨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결산일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입니다.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만 고려하며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2017년 주식회사 플러스라는 회사의 매도 가능 증권 2,500만 원어치 취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계 기간은 우리 2018년이에요. 2018년 12월 31일 지금 분개를 해야 되는데 2017년 기말에 이게 얼마 시가가 나왔냐면 2,5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의 평가 이익이 있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근데 2018년 와서 보니까 이번에 떨어졌어요. 2,550만 원에서 2,400. 그러면 얼마 떨어졌어요? 150만 원. 150만 원이 이번엔 평가 손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분개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평가 손실이고 요건 그 전에 평가 이익이 있어요. 평가 이익을 퉁치고 약분하고 나머지만 평가 손실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작년에 대변에 있어요. 그거를 차변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요거를 없애주고 요거 퉁치고 나니까 이번에 그럼 100만 원만 하면 되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 그래서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150만 원.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어쨌거나 작년 대비 장부상에
자산은 150만 원, 투자 자산은 150만 원 줄어드는데 근데 그에 따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50만 원을 다 적는 게 아니고 작년에 평가 이익이 있으니까 그 이익 50만 원과 퉁쳐서 나머지 100만 원만 이렇게 적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평가 이익은 차변으로 오고 차변의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없애주는 거고요. 대변에 있던 거. 새롭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투자 자산 감소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익을 퉁치느냐 안 치느냐 그걸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했던 거 다시 은행에 장기 차입금화 시키는 겁니다. 전기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한 중앙은행이 장기 차입금 2천만 원에 대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원래 못 갚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동 부채로 그냥 뒀다가 안 되겠다. 2년 연장. 그러면 다시 장기 차입금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 대변에 가야죠. 새로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2천만 원. 거래처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이고요. 자,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동 부채가 없어지고 비유동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으로 와서 유동성 장기 부채는 사라지는 겁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자, 요것도 중앙은행이죠. 거래처. 그래서 입력을 해주면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제가 거래처를 입력을 안 했네요. 자, 2천만 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중앙은행 2천만 원. 양쪽 다 거래처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 2, 4번 다 끝냈고요. 좀 쉬었다가 이어서 3번, 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연말정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